복귀 테이프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75쪽이고요. 3번이죠. 이제 끝소리가 리을인 말들을 적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끝소리가 리을인 말이 다른 것과 결합해서 파생어나 합성어가 될 때 리을을 적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달이나 따님이나 바느질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얘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언제 리을이 빠지는가, 소리 나지 않아서 적지 않는가라는 건데 끝소리가 리을인 말들은요, 어떤 말들, 나도 살자로 시작하는 말과 어울릴 때 리을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때 적지 않습니다. 뭐 나날이, 미다지, 마소, 싸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출제는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인데요. 한자, 아니, 불 같은 경우에 얘는 나도 살자가 아니고요. 디귿,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그저 이 불에 리을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로 읽히고 부로 적게 되는 거죠. 흔히 쓰는 말들일 거예요. 부당, 부동, 부정, 부조리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끝소리가 역시 리을인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적에 얘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 더하기 고리, 반짓고리, 사흘 더하기 날, 사흔날, 그죠? 그 다음에 술 더하기 가락, 숟가락 이렇게 되는데요. 숟가락 같은 것들은 익숙하지만 특히 이런 거요. 사흔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규정에 따라서 적는 친구기 때문에, 그죠? 사흘날이 아니고요. 그죠? 사흘날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사흔날 해가지고요. 사흘의 리을을 디귿으로 적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뭐 굳이 시험에 이런 걸 내겠나 싶겠지만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볍게 반짓고리 같은 경우를요. 이렇게 시옷으로 적어도 결과적으로 디귿으로 적은 경우와 발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맞아. 반짓고리는 바느질 더하기 고리에서 관습적으로 리을을 디귿으로 적는 애들이었어. 그래서 요거 시옷이 아니라 바느질의 리을을 디귿으로 적어서 이렇게 적는 게 맞춤법상 맞는 어휘야. 뭐 이런 정도 파악하는 용도로 나오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소리가 덧나는 말과 관련해 가지고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테면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요. 예전에 단어의 첫머리 비읍이 있었던 애들, 이를테면 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렇게 표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비읍 소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해 같은 그죠 접두사 다른 말과 결합을 하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비읍의 흔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읍 소리가 덧나서 없던 소리가 생기는 거죠. 햅쌀 이렇게 되고요. 표기에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햅쌀은 우리가 파생할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어휘들이죠. 그 다음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시 옛날에요. 받침에 히읗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과 결합할 때 그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머리 더하기 가락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 머리에 받침에 히읗이 있었기 때문에 가락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히읗 소리가 덧나서 히읗 기역 그죠? 축약돼서 키읔으로 소리가 나고요.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 더하기 고기, 살코기 이 단어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안 더하기 박 했을 때 안박기 아니라 안팎이라고 쓰게 된다는 거. 자, 역사적인 부분은요. 말 그대로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죠? 억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준말의 범주 했을 때요. 얘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명확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이거요. 이어가 결합했을 때 그죠? 요거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 있는 이를 앞뒤로 중복해서 줄여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시험에 사실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이 조이어를 줄여 쓰는 건데 한 번 더 확인하죠. 그죠? 조이다에 어 붙어서 그죠? 조이어 이렇게 됐을 때 물론 본말로 쓰는 형태도 맞고요. 앞에 이제 경우의 수가 5와 2가 줄게 되면 죄어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와 어가 줄게 되면 조여 이런 표기 형태도 가능한데 다만 가운데 있는 이를 앞뒤에 걸쳐 가지고요. 앞뒤에 걸쳐서 죄여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죄여를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죄는 조이, 여는 이어가 될 텐데 기본형이
조이이다라는 단어는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이이다의 어간 조이에 어미 어가 붙어서 이 말이 준 죄여라는 형태는요 문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 준말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어가 붙었을 때, 그죠? 이어가 결합해 줄었을 때 형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4번 범주조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가 결합한 말이 활용령이 주는 경우에 이거 2023년 국가직 9급에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또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울림 소리 뒤에서는 하의 아가 줄고요.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뒤에서는 안 울림 소리 히읗까지 다 빠져서 아예 그죠? 하가 통째로 줄게 된다는 이를테면 연구하다 같은 경우에 그죠? 활용해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하다가 붙은 앞말이 모음 우 울림 소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만 빠져서요 이렇게 되고요. 히읗과 디귿이 바로 만나면서 축약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연구토록이라고 줄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구하도록이라는 본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건대 같은 경우에 똑같죠. 그죠? 생각하다 했을 때 생각하건대 했을 때 하다가 붙은 앞말이 지금 기억, 안 울림 소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가 통째로 빠져가지고요. 생각건대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다가 붙은 앞말이 기억으로 끝났을 때요. 그죠? 습관적으로 거센 소리로 줄여 쓰는 형태, 그거 맞지 않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줄면 짐작컨대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짐작건대 이런 식으로 줄여 쓰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어휘들은요 말 그대로 이제 하다가 결합한 말 어원이 있기는 하지만 부사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요컨대 하마터면 항상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요컨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대부분을 어휘의 대로 트릭건 적이 있었죠. 요즘의 경향에 맞지는 않아요. 되게 쓸데없는 거 물어봤던 거고 여전히 중요한 건 하마터면인데 요거 있잖아요. 터 부분이 헷갈리지는 않고요. 트릭을 거는 것이 하마트면 이런 식으로 트릭을 잘 걸기 때문에 획을 다 어떻게 해요? 하, 마, 터면 해가지고요. 세로로 세워서 가는 어휘라는 거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자체에서 다루는 말들은 아닌데 준말과 관련해가지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랜 만에 같은 경우에 이거 뭐예요? 자, 오랫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본말의 형태를 알면 연상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본말이 뭐예요? 오래 간만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받침에 니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간만에가 줄었을 때도요. 오랜만에에서 니은의 형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시옷이 들어가는 말은요. 긴 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오랫동안이라는 어휘가 따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뚜렷한 이유 없이라고 했을 때 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쓰는 말 왜에다가 인지가 붙은 말이 준 거기 때문에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왠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형태의 웬이 들어가는 말은요. 어찌된 일 해가지고요. 그죠? 웬일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 왠지와 웬일은 둘 다 따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하였던의 준말로 어쨌든 같은 경우도 얘도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어찌하였더니 준말이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받침에 어때요? 쌍시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쌍시옷 받침이 줄면서 호받침 시옷 하나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라고 이렇게 헛받침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죠. 자, 이 지금 준말과 관련된 규정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기본 원리 잘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적용할 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복습 좀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복귀 팁 12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겠습니다.